그렇군요. 정말 중고차 사는 일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중고차 자가 검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날이니까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K7은 과연 신차급의 차인지 팀장님의 자가 검수 방법으로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보통 이제 중고차 시장에 왔다. 그러면은 팀장님이 차를 이렇게 검수를 한번 쫙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어디서부터 낱낱이 한번 보면 저희가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네. 차의 외관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중요하죠. 네네.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니까 좀 중요하죠. 나도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랜턴을 항상 준비해서 다니는데 랜턴이 이제 대각으로 비추면 중고차 매장 같은 경우는 좀 어둡거나 아니면 너무 밝아서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랜턴으로 이제 비스듬하게 비추면 이게 지금 먼지 하나하나까지 다 캐치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게요. 네. 아, 이런 랜턴을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가자.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서 이제 타이어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물론 이 차는 완전 새 차기 때문에 타이어가 닳았을 리가 없습니다. 99.99%인데 이게 이제 뭐 3만이나 4만이나 언제 타이어를 소비자들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약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차를 보거든요. 아니 지금 보통 보면 이게 거의 신차급 수준이어가지고 네. 사실 여기는 뭐 외관상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게 거의 당연한데 없어요. 네. 그래도 우리가 좀 팁들을 좀 알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이런 신차급 차라도 밑에가 어떻게 긁혔을지 몰라요. 오. 일반 소비자분들은 중고차 보러 왔을 때 항상 위에 서서 윗부분만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실상 이제 밑을 보면 이쪽 스탬프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기스가 나 있는 차들이 많아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휠기스도 한번 다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문을 지나갈 때 네. 항상 문을 열어서 문을 열어서 사고 부분을 확인해 봐요. 정말 이제 좀 많이 만져보니까 이런 끝부분들만 만져봐도 이런 끝부분의 실링이 보통 교체를 하게 되면 이 실링이 정품 처음에 나왔던 실링이랑 다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손톱으로 눌렀을 때 터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실리콘이. 네. 그리고 이 안쪽에 볼트나 이 볼트가 이제 좀 까져 있거나 아니면 안쪽에 색깔이 번져 있거나 칠 네. 때문에 번져 있거나 그러면 사고 차일 확률이 또 높아지죠. 그리고 이 친구는 신차라서 잘 안 뜯기는데 네. 이 안쪽에 네. 마지막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팟 자국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스팟 자국들을 확인하시면 있으면 무사고입니다. 아하. 없으면 사고예요. 아, 네. 그렇군요. 이런 팁까지. 맞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가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측면 일단 쭉 한번 봤고요. 자, 후면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선 또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까요? 트렁크 같은 부분들은 네. 자 일단 열어보셔야 돼요. 이 물 떨어지는 건 세차해서 물이 떨어지는 거고 맞아요. 네. 이쪽 안쪽을 보시면 이걸 살짝만 열어주면 오, 안쪽에 볼트가 보입니다. 여기에도 볼트가 있군요. 네, 정말 생각보다 보기 쉬운 부위예요. 네네. 이 볼트가 까져 있거나 이제 도색이 좀 벗겨져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교체를 한 트렁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곳곳에 이렇게 다 열어서 보면은 진짜 확인이 여러 가지로 쉽게 가능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트렁크에서도 좀 저희가 볼 게 있을까요?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네. 만약에 이게 트렁크가 또 교체된 부분들은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런 현대기아 차들이 생각보다 여기 누유가 트렁크 밑부분에 누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트렁크 밑부분에 누유가 발생을 한다고 누수나? 맞습니다. 네. 누수가 발생하죠? 네네, 누수. 네, 그런 경우에는 여기 하단 부분에 물이 차 있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아니면 물이 들어왔었는데 닦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녹이 쓸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꼭 아래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최두성님 볼트 잘 확인하기 곳곳에 열어보고 확인하자 이렇게 리마인드를 계속 네. 해주면서 따라오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측면도 계속 한번 네. 볼게요. 지금 계속 쭉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신차다 보니까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발견해서 이거 여기 있다 잡았다 싶으면 먼지고 먼지. 예.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체크를 해놨네요. 여기 네, 지금 이게 약간 스토너치가 하나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 보시면 이거는 10kg인데 왜 이게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옮기는 과정에서 돌이 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눈으로 확인하는 육안으로도 잘 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타도 되지
않을까요, 팀장님? 그럼요. 이걸 사실 표시해두는 중고차 매장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니까 있는 거지 보통은 이런 건 표시 안 해줍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쭉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 내부가 좀 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도 있으세요. 네네. 그럼 저희가 내부를 한번 볼까요? 네, 실내를 검수하면서 이제 내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중고차를 구매하러 갔을 때 내부에서 꼭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면 좋을지 저희가 탑승을 해서 실제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다 싶으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중고차를 딱 사러 가면 네. 제일 처음에 차를 타자마자 냄새부터 맡아봅니다. 아, 냄새. 이게 신경을 다른 데 쏟고 있으면 담배 냄새가 나도 이거 나중에 코가 익숙해지면 담배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요. 아하. 그래서 이제 딱 처음 탔을 때 담배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흡연차인지 아닌지 구분을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 리본카는 냄새 케어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3등급 이상의 차량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실내 공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한번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네. 볼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는 처음에 바로 네. 시동을 켜보죠. 시동을 키면 처음에 이제 RPM 1이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차는 너무 신차라서 너무 빠르게 내려가 버렸습니다. 보통은 뭐 몇십 초, 1분 정도까지는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이 RPM이 1m로 떨어지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이러면 엔진에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RPM 저 바늘을 잘 보면 RPM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뭔가 기능적인 고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차량들이 좀 많이 있나요? 중고차를 판매해 보시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아, 정말요? 요거는 그러면 꼼꼼하게 진짜 보셔야겠네요. 저가 차량 아니라 고가 차량들도 그런 증상은 있으니까 어떤 네. 차를 사던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비닐을 씌운 거냐고 아니면 지금 저 상태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10km밖에 타지 않은 거의 신차에 가까워서 저희가 비닐도 그냥 씌워져 있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대로입니다, 지금. 네, 거의 뭐 신차 샀을 때 비닐 뜯는 것처럼 이 차를 만나보시면 그렇게 만나실 맞습니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어떤 걸 확인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저는 일단 엔진 상태 일단 들으니까 엔진 네. 상태부터 좀 들어보고 이 차 문제 없다 싶으면 내부에 버튼들을 하나씩 다 눌러봅니다. 네. 근데 이게 또 꿀팁이 이거 눌러보고 저거 눌러보고 왼쪽 눌러보고 오른쪽 눌러보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헷갈려요. 이거 눌러본 건지 안 눌러본 건지 헷갈리고 시간만 뺏기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왼쪽부터 쭉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작동되는지 확인을 하나씩 해보죠. 아, 여기에서도 꿀팁은 왔다 갔다 확인하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왼쪽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자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대부분 이제 캐치를 하게 되죠. 네네. 그리고 좀 사실 뭐 이런 전자장비들은 고장날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네.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에어컨 잘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같이 여름에는 에어컨을 대부분 다 확인을 하시지만 그렇죠. 겨울철에 중고차 사러 왔다 에어컨 확인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애들 히터가 되면 에어컨이 되나 보다 생각할 것 같거든요. 저 같은 맞아요, 사람들은. 맞아요. 네. 바람만 나온다고 에어컨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이게 별개의 장치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철에도 에어컨은 꼭 켜보시고 여름철에도 히터 한번 꼭 켜보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아, 겨울철이건 여름철이건 에어컨 바람이 약간 미지근하게 나올 수도 있고 고장나는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꼭꼭 확인하자. 그런데 에어컨이 실제로 잘 고장이 나나요? 의외로 고장이 자주 나는 그렇죠. 네네. 히터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납니다. 에어컨이. 그렇군요. 네. 또 네, 어떤 거 그리고 볼까요? 네. 이제 실내를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고 이런 내장 기스 같은 게 있는지 좀 더 보셔야 돼요. 왜냐? 네. 이게 눈에 정말 내가 타고 다니면서 가장 직관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스크래치나 뭐 뜯어짐 이런 게 있으면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점검을 다 끝냈다. 그 다음에는 무조건 시운전을 해보셔야 돼요. 중고차 사러 가서 시운전을 하지 않고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위험한 구입 방법이고 차량을 이제 운행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미션이나 하체 이런 부분들은 시운전을 통해서 봐야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러면은
네, 어쨌든 시운전을 하면서 그 느낌들을 좀 알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럼 저희가 내부 상태는 일단 꼼꼼하게 이런 식의 팁을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정리해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같은 날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서 그 팁들을 같이 정리해 주시면서 방송을 봐주시는 경우들은 제가 오늘 또 처음이어가지고 더 재밌는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엔진룸을 열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거 위주로 좀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팀장님? 엔진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사고부터 봐야겠죠? 네. 자, 사고를 볼 때 여기 볼트가 풀린지 안 풀린지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하시면 본네트 교체를 하면 좀 큰 사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여기 볼트가 까지거나 아니면 까지지 않은 경우에 자세히 봤을 때 칠이 흘러내리거나 그러면 교체를 했는데 칠을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흐른 그런 느낌으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쉽게 보시려면 이 라벨 있잖아요. 네. 이 라벨이 중고는 없어요. 중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 이 라벨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아요. 저 라벨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의심을 해봐야겠군요. 맞습니다. 네, 신기해요. 또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 휀다 같은 부분은 이쪽 볼트를 보면 되게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풀려 있으면 이 친구를 탈부착해서 뭔가 수선을 했거나 아니면 교체를 했거나 어쨌든 데미지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볼트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만약에 볼트가 까져 있었다 그럼 이제 안쪽부터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없으면 안쪽에 데미지가 있을 확률은 거의 없어지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저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시동을 켰을 때? 시동을 켰을 때 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리라든지 뭐 이런 걸로는 판단이 안 되는 건가요? 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상태를 소리로 유추할 수가 있는데 네. 뭐 벨트 소리가 일정하지 않다거나 네. 탁탁탁 걸리는 그런 이음들이 있으면 엔진 상태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유 부분도 지금 이거 완전 새 거구나 진짜. 네, 거의 신차라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니죠. 네. 자, 이제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누유가 없지만 누유가 생기면 이제 옆쪽이나 이런 데 새는 부분들이 생겨서 누유가 밑으로 발생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되게 예리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 볼트 같은 거 확실히 확인해 보자고 하면은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순순히 다 보여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그럼요. 본네트를 안 열고 중고차를 구입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를 안 보여주는 딜러한테는 그냥 안 사면 될 정도입니다. 네. 이거는 다 보여줘야 하는 거다. 요구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보여줘요. 이런 거는. 네. 요런 분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누유 누수 상태 확인됐고요. 그렇다면은 주행거리 짧은 차량을 봤습니다. 10km밖에 타지 않은 거의 신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차량을 봤는데요. 주행거리 짧은 차를 탈 때 자가 점검 노하우를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자, 한번 정리해보자면 주행거리가 짧은 차는 대부분 상태가 좋아요. 그럼요. 네, 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엔진 쪽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 운전자의 히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제 운전자의 습관이나 관리 정도를 유추해서 파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꼼꼼하게 외부 스크래치나 내부 상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자, 네. 시운전도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차의 다양한 편의 시설들도 잘 작동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